안녕하세요. 건빛경마의 이다희입니다. 2014년에 경마 일정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해외 1호 진출 조교사 서범석 조교사가 국산마 코리안 드림으로 마카오에서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인데요. 정말 먼 타국에서도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줬다는 점이 아주 자랑스럽고 뿌듯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우앤와이도 이 여세를 몰아서 오늘 활기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주차 경마 이야기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대상경주 7회 우승에 빛나는 박수홍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준비한 소식은 한 주간의 경마 소식을 알아보는 뉴스앤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2015년 1월 경마계획표 공지사항입니다. 지난 10일 수요일 한국마사회는 2015년 1월 서울 구경 경마계획표를 발표했는데요. 서울은 1월 5주 10일 동안 총 118개의 경주를, 구경은 총 87개의 경주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1월 첫 주는 고정 경주를 포함하여 2일 금요일 구경 14개 경주, 3일 토요일은 서울 15개 경주, 4일 일요일은 서울 11개 경주, 구경 5개 경주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네, 2015년 1월 5주간 경마가 시행되면서 경주 일정이 조금 빠듯할 것 같은데요. 특이한 점이 있다면 매년 1월 첫 주죠. 서울 경마장에서 열렸던 새해맞이 기념 헤럴드 경제배는 올해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네, 일단은 마사에서 시행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또 기수 조교사들도 이걸 왜 안 하는지 의문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요. 제가 봐서는 지금 상금 자체가 조금 부족하면서 이 헤럴드배 경제배 대상 경주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기수 자체, 마주 자체들은 이 대회를 준비해서 한 2달 동안의 이 스케줄을 맞춰놨던 마필 자체들을 좀 스케줄이 깨지고 출전하기 때문에 조금 실망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도 없이 하지 않는다는 게 조금 의문이라고, 기수들도 왜 안 해 이런 거를, 뭐 이런 거 반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상경주면은 큰 그렇죠. 네. 대회이기 때문에 또 준비를 많이 했었을 텐데. 네. 2015년은 만나볼 수 없게 됐다는 점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일반 경주들이 또 많이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경마 팬들에게는 1월 역시 또 바쁜 일정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은 마령 별정 중량 운영체제 조정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2015년 1월부터 경주마 연령 기산 시점이 변경됨에 따라 남반구 출생 경주마의 부담 중량이 감량되고 마령 별정 중량 부여 기준 또한 세분화되면서 운영체제가 조정됩니다. 적용 시점은 연령 기산일이 변경되는 2015년 1월 1일부터이고 개정된 마령 중량표는 2015년 연간 경마 계획이 적용되는 2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경주마 연령 기산일이 변경되면서 관련된 경마 시행 규정 또한 변경된다는 내용인데요. 굉장히 좀 약간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처음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많이 궁금했을 텐데 네. 자세하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경주마 연령 기산일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상반기 출생하는 마필 1월 1일 날에 출생했던 마필들하고요. 후반부 하반기 출생했던 마필 7월 1일부터 출생했던 마필들의 이 부담 중량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남반부의 마필들은 호주하고 뉴질랜드산 마필이고요. 북반구의 마필들은 미국하고 일본에서 출생한 마필인데, 이 마필들이 이 출생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이 개월수로 따지다 보면은 2살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이 부담 중량이 결정되는데요. 이제는 2015년 2월부터는 이 출생 시점에 무관없이 1월 1일에 맞춰서 이 부담 중량을 주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남반구 출생 마필들 경주마의 부담 중량을 일단 감량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거는, 일단은 첫 번째 경주마 연령 기산일 변경일에 맞춰서 이 남반구에 있는 마필들을 호주산 마필, 뉴질랜드산 마필 자체들을 감량을 주겠다는데, 아직 이 감량 기준에 대해서 세분화된 게 없기 때문에 2015년도 2월 달에 나오는 계획표를 확실히 보고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 남반부의 마필들이요, 이 호주산 뉴질랜드 마필들이 이 워낙에 따뜻한 온화한 나라에서 이게 살다 보니까 추운 겨울에 우리나라에 와서 좀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들어와서 2살, 3살 때는 적응을 못하고 4살, 5살 되면서 상당히 적응을 잘하는데, 2세 때, 3세 때는 남반부 마필들은 좀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일단은 마령 중량의 부여 기준은 세분화를 만드는 마필에 대해서 한다고 지금 마사에서 결정이 되는데, 일단은 현행의 틀에서 그렇게 많이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최대 중량이 60kg 이내로 결정됐고, 세부 경마 계획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다는데, 일단은 2세 마필 53kg, 뭐 순말은 53kg, 54kg 이렇게 부담 중량 결정되는데, 이 틀에서 그렇게 많이 결정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거의 동등하게 가는데, 이 거리별에 따라서, 거리가 얼마만큼 늘었느냐에 따라서의 이 세분화가 되는 거지, 마령 중량에 대해서 세분화를 틀을 깰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또 별정 경주의 운영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마사에서 나왔는데요. 기존에 이 5가지의 이 마령 중량, 별정 중량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연령별, 그 다음에 성별, 중량에 따라서 세분화를 시키겠다고 다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의 5가지 방식에서 틀을 깨고 나오는 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변경될지 아직 마사에서 결정을 다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2월 달에 계획표가 나와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세세하게 변경된 사항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마주, 기수, 조교사분들 이렇게 변경 사항에 대해서 뭐 다른 불만들은 없을까요? 네, 일단은 이 재결에서 와서 이거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기수들한테 설명을 드려요. 설명을 다 하는데, 기수들은 부담 중량이 좀 높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단 체중을 너무 많이 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 중량이 53kg인데 53kg를 맞추려면은 기수 체중이 한 51kg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최하. 네. 근데 이 20살 이제 신인 기수들은 이 체중에 대해서 잘 맞추는데, 30대 넘어가는 고참 기수들은 네. 상당히 체중 빼기가 힘들어요. 힘들죠. 그 1년 내내 이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 기본적인 틀을 깨지 말자 이렇게 나오고, 또 마주 조교사들은 내 말이 조금 더 가볍게 뛰었으면 좋겠는데, 네. 부담량이 높으면은 말이 무리가 가기 때문에 말 보호 차원에서 좀 내리자. 그리고 기수들은 야, 나 체중 못 빼겠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웬만큼 힘이 있어야지 말을 타지 않느냐. 네. 이렇게 나오고 좀 이렇게 엇갈려요. 기수들은 좀 낮았으면 좋겠고, 마주 조교사들은 분들은 이제 낮았으면 좋겠고, 이런 차원이죠. 네, 3명이 다 입장이 다 다른 이유가 분명히 부담 중량이 우승에 있어서 가장 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변경된 마령 별정 중량표는 내년 2월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경주마의 부담 중량이 축소되면 또 경주마가 그만큼 잘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2월에 변경된 조건으로 시행되는 경마 또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앤 이슈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지난주 펼쳐졌던 경주 중에서 가장 뜨거웠던 경주를 분석하는 레이스 분석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2014년 최고의 경주마를 가리는 대회였죠. 14일 일요일 구경주에서 펼쳐졌던 제33회 그랑프리 오픈 대상 경주를 살펴볼 텐데요. 치열했던 별들의 전쟁,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제 11번까지 들어섭니다. 이제 잠시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최고의 경주 2014 그랑프리 경주 출발했습니다. 1번마 클린업조이 출발이 약간 늦은 가운데 선두는 2번마 벌마의 꿈 안쪽에서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2000기수가 기승한 2번마 벌마의 꿈 초반 3마신 정도 앞서고, 그 뒤쪽 3번, 4번, 5번, 7번 거기에 가서는 8번마 매직댄서까지 이제 거리차 조금 좁혀지고 있습니다. 단독선두 2번마 벌마의 꿈, 거기에 도전하는 8번마 매직댄서가 1마신까지 바깥쪽에서 좁히고 있습니다. 2번, 8번, 4번 세 마리가 앞섭니다. 선두권 좁혀집니다. 안쪽에 2번마 벌마의 꿈, 바깥쪽 반마신까지 8번마 매직댄서 모습을 보이고, 안쪽에 2마리 4번마 러시포스와 5번마 메이저킹이 각각 3, 4위 추격하고 있고, 5위는 7번마 천지불패 바깥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1코너 선회하면서 2번마 벌마의 꿈의 선두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깥쪽 2위는 8번마 매직댄서, 안쪽 3위는 4번마 러시포스입니다. 2번, 8번, 4번 그리고 그 뒤쪽에 5번과 7번이 모습을 보입니다. 선두 2번마 벌마의 꿈 계속해서 2마신 3마신 정도, 바깥쪽 2위는 8번마 매직댄서, 안쪽 3위는 4번마 러시포스. 결승 건너편 직선주로 선두그룹 말들 진입했습니다. 2번마 벌마의 꿈 계속해서 2마신 정도 앞서 있고, 바깥쪽에는 8번마 매직댄서가, 안쪽에서는 4번마 러시포스가
거리차를 좁히는 가운데 2번, 8번, 4번 세 마리의 선두권, 그 뒤쪽 4위는 7번마 천지불패 자리 잡았고 5위로 따라붙는 말은 3번마 원더볼트. 서울을 대표하는 3번마 원더볼트가 경주 중반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5위에서 4위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이제 직선주로 2번마 벌마의 꿈 계속된 선두, 8번 바깥쪽에 3번 안쪽에 7번이 모습을 보입니다. 선두 2번마 벌마의 꿈 계속해서 앞서면서 3코너 접어듭니다. 선두 2번마 벌마의 꿈과 바깥쪽 8번마 매직댄서 2마신 이상 앞섰던 거리차 1마신까지 좁히면서 안쪽에 4번마 러시포스, 바깥쪽에 3번마 원더볼트와 6번마 삼정제왕 두 마리가 치고 나옵니다. 2번, 8번, 3번, 6번 거리차 좁혀집니다.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마 벌마의 꿈, 초반 선두 4코너까지 지켜내고 있는 2번마 벌마의 꿈과 거기에 도전하는 8번마 매직댄서와 3번마 원더볼트 모습을 보이면서 추격합니다. 2번, 3번, 8번 거리차가 좁혀집니다. 마지막 직선주로 승부. 2번마 벌마의 꿈 바깥쪽에 도전하는 3번마 원더볼트, 2번 3번 거기에 8번 바깥쪽에서 9번마 경부대로가 올라옵니다. 2번 3번 9번 세 마리의 종반 3파전 안쪽에 2번마 벌마의 꿈 바깥쪽 치고 나오는 9번마 경부대로 종반 선두로 부상합니다. 9번마 경부대로 2014 그랑프리 우승은 9번마 경부대로가 차지할 듯 보입니다. 9번마 경부대로 최시대 기수 9번마 경부대로 2014 그랑프리 결승전을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경주리 2300m 제9경주 9번마 경부대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오늘 뜻깊은 일에 썼던 정광화 마주, 오늘 그랑프리 우승으로 화답을 했던 최시대 기수와 경부대로입니다. 구경과 서울의 최정상급 경주마들이 펼친 별들의 전쟁. 2014년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한 제33회 그랑프리 트로피의 주인공은 구경 3조 정광화 마주의 경부대로가 차지했습니다. 경주 막판 지칠 틈 없이 폭발적인 스피드를 앞세운 경부대로는 쟁쟁한 경쟁자들을 따돌리며 2위와의 3마신 차이의 여유승을 거뒀습니다. 모든 스포츠가 그렇겠지만 정말 결과를 예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경마에 있어서, 특히나 또 경마의 그 장거리 경주에 있어서는 한 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결과가 또 펼쳐지는 것 같은데 이번 대회가 더욱더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난 11월 대통령배였죠. 우리 경부대로가 우승을 하고 이번에도 역시 2014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경주마가 되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작년까지만 해도 경부대로가 2인자 서름에서 상당히 이게 멀어져 있었던 마필인데 올해 들어오면서 상당히 마필 자체가 이제 절정의 컨디션에 올라온 모습입니다. 5세가 되면서 이제 경주 전개로 완전히 차분히 끌고 갈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마필 자체가 기수의 의지가 아닌 마필 자체가 경주를 풀어가는 것으로 보여요. 여기에 또 매니피의 자마들이 1800m 이상은 안 된다고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마필 자체들이 떨어지는 부분이 보였는데요. 강교비상이 2000m에 우승을 하고 2300m에서 경부대로가 우승하고 있는 만큼 매니피의 자마들이 내년에도 상당히 고가의 마필로 팔릴 것으로 보입니다. 매니피의 자마들의 유력을 이제는 확실히 서일 수 있는 거고요. 또 요즘은 신세대의 마필이죠. 시순말린 컬러즈 플랑 이런 마필들도 상당히 높게 지금 내년부터는 경매가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매니피의 자마의 유력을 깨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라는 판단입니다. 네, 저 이번에 오픈 대상 경주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네. 사실 이제 경주 전개 흐름을 보면 우리 경부대로가 초반부에는 거의 앞쪽에서 보이지가 않았고, 네. 그렇죠, 맞죠? 그리고 네, 맞습니다. 벌마의 꿈이 네. 거의 선두 자리를 놓치지 않고 달려서 네. 이대로 경부대로는 잊혀지는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했었는데 네. 뒷심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선행으로 갔던 벌마의 꿈이 2300m 장거리 경주에서 추진을 하지 않고 그냥 잡고만 나와가지고 힘한배를 했어야 되는데 이천 기수가 선행을 가겠다는 의지가 보이면서 너무나 스타트 때 좀 무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라스트가 시작되는 400m 구간은 마필들이 처음부터 뛰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스타트를 하고 그냥 잡고만 있어도 말이 상당히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2300m에서 이 벌마의 꿈의 2000 기수가 여기에서 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기수들은 다들 붙잡고 나오는데 벌마의 꿈의 2000 기수는 선행을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스타트 때 몰아버리면서 그 라스트 400m에서 처음 라스트 400m에서 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힘한 배를 하지 못했고 마지막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경부대로의 최시대 기수는 역시 마필 자체가 네. 딱 소나기에 놓고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마필 자체 알아서 힘한 배를 하더라고요. 차분하게 후미권에서 전개하면서
3코너 중반부터 외곽으로 나오면서 4코너 돌기 전에 사정권에 전개하면서 마지막 추임력도 보여줬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 두 마필의 이 전개, 이천 기수가 이 대상경주를 타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이 기술이 약간 미흡하지 않았냐. 최시대 기수는 일반 경주보다 대상 경주에서 상당히 우승을 많이 한 경험이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2300m 경주가 네. 1년에 이거 하나뿐이 없어요. 네. 정말. 근데 제가 2300m 경주에서 2번 우승했어요. 다른 기수들은 2300m를 타보는 기수들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저는 2300m 경주 타가지고 제가 2번이나 우승한 경험이 있어요. 네, 어깨가 으쓱으쓱 하시는데 또 은근 또 자기 자랑을 해주시네요. 네. 네, 대회 직후에 우리 최시대 선수의 인터뷰 내용이 또 생각이 나는데요. 그 경부대로가 그 추입형 마필이기 때문에 성두 경쟁에는 엄두를 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이 그냥 나아가는 대로 몰았다. 그뿐이다라고 말을 해줬거든요. 네. 네, 근데 아까 박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냥 다른 기승술 없이 그냥 말을 믿고 탔다는 거. 그게 또 이번 대회에서 우승으로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몫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경부대로가 또 하나의 진기록을 남겼죠. 2014년 대회 우승마였던 부경의 인디밴드 또한 국산마였는데 우리 경부대로도 또 국산마예요. 네. 네, 국산마의 재패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국산마들이 조금 더 상승됐다고 봅니다. 이게 혈통적으로 시순말들이 좋은 시순말도 들어오고 외국에서 생산자들이 씨앗 말들도 좋은 마필들을 사오면서 이 경부대로가 우승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고요. 일단 생산자와 마사의 관계자들이 역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마필들 시순말들을 올해도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새로 나오는 마필들이 주목을 해야 되고요. 마사에서도 뭐 티즈 원더풀이라는 고가의 시순말도 사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랑프리 대상 경주 국산 마필들도 활약을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면에 강력한 우승 후보였죠. 우리 원더볼트는 준우승에 그쳤고요. 부경의 벌마의 꿈은 3위, 노바디케 치미는 진로 변경으로 실격 처리가 됐습니다. 네, 일단 원더볼트입니다. 현장에서 체중이 좀 불고 나오는 게 단점이었다는 보이고요. 이찬호 기수가 너무나 기승을 잘해줬습니다. 현장에서 예시장에서 돌투에서 보면 외투를 입고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요. 실경주에 출발하기 전에는 장갑을 벗고 이 경주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상당히 추웠었는데 이찬호 기수가 장갑을 벗는 이 방송에서 모습을 보고 야 정말 제가 먹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원더볼트고요. 벌마의 꿈은 2300m 경주가 이 한 바퀴 반을 도는 경주인데 스타트 부분이 라스트 부분입니다. 끝부분인데 마필 자체들이 이 라스트 400m 구간에서는 상당히 끄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발주하면서부터 이 추진한 게 잘못됐다는 판단입니다. 제가 게시판에서도 말씀드렸던데 스타트 때 그냥 다 붙잡고 나오면서 타도 되는 마필이 있고요. 일단은 400m의 경주는 400m 스타트에서는 상당히 끄는 습성을 있는데 벌마의 꿈이 그 부분에서 이 힘한 배를 실패하면서 라스트에 좀 무너지지 않았느냐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바디 캐치미는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떨어지는 마필이고 자 주기권에서 좀 올라와야 되는데 4코너에서 방해를 받으면서 마필 자체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구경주의 심판사항은 재결 리포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4위를 차지한 서울의 클린업 조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경주가 당대 최고의 경주마들과 펼친 1군 승군전이었는데요. 쟁쟁한 마필들 사이에서 또 4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된 거죠? 일단 클린업 조이는 이 김효섭 조교사님이 미국에 직접 가셔가지고 네. 정말 애지중지하고 사갖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오. 정말 자기가 이건 한번 키워보겠다. 정말 이 마필은 자기가 무조건 뭐 대상 경주를 먹겠다고 사왔던 마필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번에 클린업 조이의 이 마필을 보면 발주 자체가 좀 늦었던 부분이 좀 실패의 원인으로 보이는데 55kg의 부담 중을 갖고 승군전에서 2300m 장거리에서 이 정도 뛰었다면 앞으로의 이 서울 경마장에서 네. 대상 경주 한두 개는 먹지 않을 거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전개가 전혀 풀리지 않았음에도 마지막 끝걸음 자체가 탑 마필, 우승한 마필과 거의 동급의 이 라스트 취입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클린업 조이 서울에서 주목해야 될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원더볼트에 이어서 우리 클린업 조이 또한 우리 서울의 대표적인 인기마가 될 거라도 또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쉬운 결과도 있었지만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결과도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별들의 활약, 내년에도 이어지길 저희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은 또 어떤 스타가 탄생할지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주 심판 사항을 알아보는 재결 리포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이번 주는 경주마들의 출발 심사 처분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네, 일단 출발 고착과 출발 불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출발 불량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출발 자세부터 먼저 할게요. 네. 출발 자세는 이 발주대 안에 마필들이 딱 들어가면은 네. 움직일 공간이 없어요. 네네. 딱 움직이는 공간이 없는데 기수들이 타고 이게 발주대 안에 들어가다 보면은 말이 똑바로 서 있는지 이게 서 있는지를 이게 몸으로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똑바로 세워요. 이렇게 네. 좀 뒤로 움직였다가 다시 앞으로 가게 하게끔 해서 딱 그 자세를 느끼는데 네. 출발을 이게 출발 불량이 나오는 부분이 기수들이 거의 다 이런 부분에서 고치고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마필 자체가 까불면서 이렇게 자세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출발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게 출발 자세가 나빠졌던 부분도 있고요. 또 출발 불량에 대해서는 요새 주로 자체가 마필 자체들이 주로가 나빠지고 이 발주대 이 뒤에 보면은 바닥에 이 펜스를 깔아요. 네. 이렇게 뒷다리가 미끄러지지 않게 이 철로 된 펜스를 깔아놓고 그 위에 모래를 덮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잘 맞지 않아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KUL이 출발 심사를 받고 나옵니다. 출발 자세가 불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출발 심사를 받고 나와야 되고요. 황급빈 세상도 출발 불량으로 출발 심사를 받고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한 달 이상의 경과가 걸리기 때문에 출발 불량에 대해서 황급빈 세상도 고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로드캣에는 마필이라도 이 출발 고착이죠. 이 상습적인 출발 고착으로 2개월의 출주 정지를 받고 나옵니다. 출발 고착이 상당히 이 악벽이 심한 마필들이 많은데 네. 얼마만큼 고치고 나오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2개월이 되느냐, 4개월이 되느냐, 6개월이 되느냐 이렇게 처분 기간이 나눠지거든요. 그다음 이 로드캣과 미즈캣 이 마필 두 마필의 이 출발 불량 고착 요거는 무조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악벽을 고칠 때까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마필이고요. 로얄 파이터도 출발 불량으로 나오는 마필이고요. 퀸즈 잉도 출발 자세가 불량합니다. 일단은 추운 날씨와 주로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판단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아침고요, 골든 초이스, 클린업 조이 이 마필들도 출발 불량으로 나오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출발 심사 얼마만큼 잘하고는 나오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향후 이제 우리 경주력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 처분을 받은 경주마들이 무사히 출발 심사를 통과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경주 부적격 처분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번 주도 많은 경주마들이 경주 중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어떤 부상들이 있었나요? 일단 경주 부적격에 한 2주 전부터 날씨가 추워지면서 경주 네. 부적격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주로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판단인데요. 네. 미즈캣이라는 유승환 기수가 기승한 마필인데 데뷔 전 첫 경주에 출전했는데 이 골이 나고 마지막에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약간 미끄러지면서 이 다리가 경주 부적격이 나왔는데 상당히 안타까워요. 데뷔 전에 준우승을 하고 이 정도 능력이라면 2세, 3세 때 상당히 돈을 많이 벌어줄 수 있고 기수들한테 응원을 할 수 있는 마필인데 아쉬움이 상당히 많은 마필이고요. 금빛 태양의 김용근 기수 라스트에 이제 추입 타이밍을 잡다가 마지막에 다리가 꺾이면서 경주 부적격이 나왔는데 김용근 기수가 대상 경주에 조금 부진했던 모습도 이 김용근 기수의 이 금빛 태양이 경주 중에 떨어지면서 좀 부상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시장에서 김용근 기수가 이렇게 어깨를 돌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약간 어깨 쪽에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성신시티의 이 송세철 기수가 기승하는데 송세철 기수가 이재용 마주의 마필들을 거의 다 기승했거든요. 근데 이 성신시티의 이 경주 부적격 처리가 나왔고 미끄러지면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이것도 앞으로 와서는 송세철 기수는 이재용 마주의 마필들을 못할 것으로 보여요. 일단 이게 마주분들도 이 기수 자체들이 이게 다리가 부러지고 그러면 네. 기수 탓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송재철 기수가 42주 이간호 조교사 마방의 마필들을 이제 뺏기지 않느냐. 네. 좀 승부도 좀 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이재용 마주의 마필들은 좀 이제 전도경 기수가 좀 전담부로 계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날씨가 추운 탓도 있고 또 주로가 안 좋은 탓에 계속해서 우리 경주마들의 부상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남은 겨울 동안에는 더 이상 큰 부상이 없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앞서서 조금 언급해드렸죠. 진로 변경으로 인한 주행 방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망탄력의 김동수 기수가 견책을 받았는데요. 출발 후 300m 지점에서 안으로 진로 변경을 하면서 10번마의 주행을 방해하면서 견책을 받았고요. 매직댄서의 후지 기수가 견책을 받았습니다. 출발 후 150m 지점에서 바깥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10번마와 11번마 주행을 방해하면서 견책 사유를 받았는데 일단 견책 사유는 별다른 이 제재 내용이 아닙니다. 자, 조심해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견책 사유고요. 노바디 캐치미의 김용근 기수가 6일에 정지를 먹었습니다. 사건을 돌면서 추입형 마필이다 보니까 외곽으로 빼서 추입을 하려는 김용근 기수와 외곽에서 힘이 떨어지면서 삼정제왕 이쿠야스 기수가 채찍을 때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약간 삼정제왕이 힘이 떨어졌던 부분과 김용근 기수의 노바디 캐치미가 외곽으로 추입하려는 그 타이밍 싸움에서 코너 부분에서 이 사고가 났던 부분입니다. 일단은 삼정제왕이 마필 자체가 무너지면서 노바디 캐치미가 실격 처리가 됐고요. 삼정제왕이 좀 다치는 부분을 보였는데 이 코너 부분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사코너 부분에서는 이 경쟁을 치고 나오는 마필하고 이 따라가는 마필하고 진로 선택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기수들이 약간의 미스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박수홍 위원님, 저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네, 그 주행 방법에 따라서 주행 방해에 따라서 네, 네. 우리 기수들이 받는 제재 상황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 기준이 또 어떻게 되죠? 일단은 기수가 이 실격 처리되는 마필, 네. 그러니까 방해를 해가지고 기수가 떨어지면은 기본적으로 6일의 정지를 먹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기수가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이 제재가 6일이냐 4일이냐 3일이냐 이렇게 결정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마필이 기수와 의도치 않고 마필이 악벽을 부려서 들어가서 이 떨어졌느냐 네. 또 방해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뭐 3일이냐 4일이냐 이렇게 결정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수가 떨어진 거하고 안 떨어진 거하고 차이점. 네. 그리고 마필이 그 기수와 의지와 상관없이 마필이 악벽을 부려서 이 기수가 떨어졌느냐에 방해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 제재하는 이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재결에서의 이 선택된 사항이기 때문에 뭐 카메라가 재결에 있는 카메라가 한 16대가 돼요. 네. 그러니까 앞면, 측면, 후면 이렇게 다 뭐 각도 재고있는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 재결에서 이 카메라 한 대가 네. 기수 한 명을 쫓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 좀 내용이 이상하다, 네. 뭐 안 간다는 소리가 있다, 뭐 그러면은 재결에서 한 카메라가 기수를 한 기수만. 예, 한 기수만 그러니까 완전 근접 촬영해가지고 네. 스타트 때부터 쭉 쫓아다녀요 라스트까지. 오. 이 쫓아다니면서 뭐 잘못한 거 없느냐, 네. 좀 무상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제재도 주고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제재 사항에 있어서는 크게 낙마하지 않는 게 가장 좀 적은 제재를 그렇죠.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떨어진 걸 알거든요. 기수도. 네. 그 방해를 자기 하고 기수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에 따라서 좀 크게 또 네. 사항이 변경이 될 것 같고, 좀 보면요, 저희 진로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노바디 캐치미가 물론 이제 실격 처리된 게 아쉽게 됐지만, 특히 서울의 삼정제왕이 주행 방해로 인해서 부상까지 당했어요. 네. 부상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일단은 출주 정지 2개월을 받았습니다. 양 앞다리 외상으로 무릎 부분에 열창이 생겨서 그런데 일단 그 넘어지면서 무릎 부분이 까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상처를 입고 열창이 생겼는데 이렇게 갑자기 넘어지는 경우, 탄력을 붙고 넘어지는 경우에 따르면은 어깨 부분도 상당히 심한 통증을 받고요. 이 한 60km 정도 속도에서 나와서 걸려져 넘었기 때문에 네. 제가 봐서는 2개월이 아닌 한 6개월 정도 쉴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수의사들이 선택한 거는 2개월 정도가 있어야지만 이 열창 부분이 낫고 무릎 부분이 상처가 아물겠다는 판단인데 제가 봐서는 한 6개월 정도는 공백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야 좀 장기간으로 네. 공백기가 있고 또 치료 기간이 있어야지 또 완벽하게 낫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좀 하루빨리 부상에서 회복해서 또 경주로에서 다시 한번 보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결 리포트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번 주 펼쳐질 경주를 미리 분석하고 예측하는 미리 보는 핸디캡 경주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는 12월 21일 일요일 10경주를 살펴볼 텐데요. 국산 1군 1800m 핸디캡 경주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1군 1800m 핸디캡 경주를 펼쳐지는 이번 경주는 현재 총 27주가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 1군 경주마 전체 레이팅 순위 2위이자 국산마 1위 랭크된 강력한 우승 후보죠. 19조의 광교 비상을 필두로 꾸준한 성적을 올리는 1군의 강자 21조의 구만석,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18조의 늘푸른 청룡, 1군 적응을 끝낸 48조의 남해대왕, 경기도지사배 우승마저 54조의 피노누아까지 치열한 격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참 많은 마필들이 출전 등록을 했는데요. 역시나 눈에 띄는 쟁쟁한 마필들이 좀 보이죠?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우승 후보로 주목되는 마필이 강교비상, 눈푸른 청룡, 구만석 3두의 마필이 가장 센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강교비상은 지난 경주에서 선행이 아닌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영산 2를 이겼던 마필이고요. 일단은 이번 경주가 1800m를 경주를 보고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는 경주로 보입니다. 2000m 장거리 경주보다는 1800m에 조금 더 쉴 수 있고 힘을 쓸 수 있는 경주에 출전한 것으로 보이고요. 늘푸른 청룡도 직전 경주 1400m에서 무빙 승부수를 던졌다는 건데 안쪽에 갇혀버리면서 타이밍 싸움에서 안 되는 마필이었고요. 자, 이번 경주 역시 1800m 이 늘푸른 청룡은 박은웅 기수가 기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다시 외곽에서 무빙 승부수를 던져서 승부를 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구만석은 장거리 경주보다는 1800m의 적응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1800m에서는 언제 어디선지 힘을 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강교비상, 늘푸른 청룡, 구만석 3두의 마필이 핸디캡이 얼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거리가 거리인 만큼 저희가 3파전 양상 속에서 또 이변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복병 마필로 피노누아와 남해의 대항을 보고 있는데요. 피노누아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조교를 하였고 이번 주에 출전 안 할 것으로 보이고요. 남해의 대항은 지정 경주 1군 경주에 완전히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남해의 대항을 놓고 적중시켜드렸던 마필인데 일단은 마지막 한 발 강교비상, 구만선, 늘푸른 청룡이 앞선에서 얼마만큼 전개를 편안하게 하나에 따라서 이 남해대항의 마지막에 역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복병 마필까지 잘 들었습니다. 과연 우승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일요일 10경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마지막 코너죠. 기수만이 알 수 있는 경마장 이야기, 경마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2015년 경마 시행 계획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상금에 대한 부분하고요. 일단 산지 통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수들의 상금은요. 네. 일단 이 상금에 있으면 100%가 정해 있는데 마주들이 80% 가져가지고 기수들이 뭐 6%, 조교사 6%, 관리사 6%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기수들은 예전부터 항상 말하던 게 기수 1인당 얼마를 계산해 가지고 뭐 1인당 600만 원이면 600만 원 곱하기 기수 50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금을 정해가지고 프로테이지를 정했거든요. 근데 기수들이 항상 말하는 그거예요. 자, 기수 인원이 아닌 그냥 몇 프로를 확실히 준다고 말을 해라. 기수 인원이 적든 많든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정해줘서 해야지 맨날 기수 1인당 얼마씩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상금 책정을 하면은 우리들도 좀 피해를 보지 않느냐. 기수가 작을 때는 더 고생을 하는 거고 그렇죠. 기수가 많을 때는 조금 더 고생을 덜 하는 건데 기수가 많으면 상금벌이가 적은 거고 또 고생을 많이 하더라도 상금 많은데 기수 1인당 이렇게 책정하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 마사에서 항상 건의한 부분이고 근데 조교사 마주분들은 마필 가격도 있고 마필의 이 관리비라 그러죠. 조교사들은 관리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항상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마사회랑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고 아직도 협의가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12월 이 중순 정도 되면은 다 해결이 되고 네. 이 계획표가 나오고 다 이렇게 책자가 나와가지고 2015년도 계획표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합의 안 한 거 보면은 제가 봐서 1월 달이 돼야 1월 달이 돼야 그나마 이 결정이 나지 않느냐. 또 이 2015년도 계획이 내년 2월 달부터 시행하고 기승 계약, 기수들도 프리 기수로 가느냐, 계약 기수를 하냐도 내년 2월 달부터 시행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 1월 중순까지는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산지 통합에 대해서는 이 생산자들이 상당히 반발이 많아요. 외산 마필하고 띄어가지고 국내산 마필들이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판단인데 그랑프리에서 경부대로가 우승하면서 이것도 또 버리지 않느냐. 이게 네. 국산마가 2번이나 그랑프리에서 우승했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뭐 산지 통합을 하면서 뭐 호남 마필, 미국산 마필들의 경매가가 얼마에 책정돼서 마사에서 수입을 허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도 이 생산자 협회와 이 마사에 관한 이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산자협회 회장이 취임한 지 거의 한 좀 2주, 3주뿐이 안 됐어요. 네. 이 상산자협회 회장이 바뀐 게 얼마 안 됐고, 이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1월 중순이 지나야지만 이 2015년도 계획이 설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 저희가 또 파트2 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 레이팅 현황 시스템 또 도입을 시작을 했잖아요. 네. 또 거기에 내년 2월부터는 경주마 연령 기산 시점도 변경이 되면서 경마 시행 규정이 또 조정이 되고 또 여기에 방금 말씀해주신 산지 통합까지 진행이 되면 정말 경마 산업에는 많은 변화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 경마 팬들에게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경마 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먼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하우앤와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수홍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강추위가 찾아오고요. 주말에는 눈비 소식까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마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힐링 스포츠로 자리 잡는 그날까지 저는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다희였습니다.